KT의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추가로 인상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전략폭격기 2대를 동해상으로 투입해 초계 비행을 했지만 국제법을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이란에 러시아의 무기 지원을 멈추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연말 모임이 증가하면서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무료 자가키트 배포와 검사소 설치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드디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췄습니다. 이번에는 인상폭을 낮춰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습니다. 하지만 긴축 속도가 조금 느려졌을 뿐 연준은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빅스텝이란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연준은 그동안 지난달까지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왔습니다. 추가 인상으로 미국의 금리는 하단도 4%를 넘기면서 4.25%에서 4.50%가 됐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속도를 조절한 데는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 완화를 의미하는 다양한 지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연방노동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10월과 비교해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며 12월 이후 최소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CPI 상승폭이 2달 연속 둔화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 급속한 긴축 효과가 체감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통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최종 금리 예측 수준도 중간값을 기준으로 종전 4.6%에서 5.1%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감소에도 뉴욕 증시가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현지 시각으로 14일 전략폭격기 2대를 동해상으로 투입해 초계 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Tu-95 폭격기 2대가 동해상 중립수역에서 7시간 동안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비행이 북극해와 태평양 등 중립수역에서 수행하는 정기 비행의 일환이며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들은 한국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를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포로 교환을 통해 러시아에 구금됐던 미국인 한 명이 석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텔레그램을 통해 현지 시각 14일 우크라이나군 64명과 미국인 스웨디 무레케지가 포로 교환을 통해 러시아에서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 출신인 무레케지는 2017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거주하던 중 지난 6월 남부 헤르손에서 반러 시위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러시아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미국 농구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가 미국과 러시아 간 죄수 교환을 통해 석방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에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관련 질의에 러시아가 전쟁 장기화로 무기가 바닥을 드러내자 북한과 이란에 계속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에 상당량의 포탄을 은밀히 공급하고 있다며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국가들에 보내는 것처럼 꾸미는 등 산적한 무기의 실제 목적지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당국이 겨울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유행 조짐이 보인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와 협의해 전국 약 15,000여 곳에 코로나19 검사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달 말 추수감사절 등 연말연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12월 첫째 주 집계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미국 전역에서 3천여 명에 육박합니다. 또한 같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5만 9천여 명으로 전보다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가을 예산 부족으로 중단했던 무료 검사와 자가키트 무료 배포를 재개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오는 19일부터 배송이 시작되며 한 주소당 4개의 자가키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키트 주문은 USPS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공기관 종사자의 틱톡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틱톡의 모 회사인 중국 바이트텐스가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면서 미국인을 감시하고 있다는 안보 차원의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연방상원은 지난 14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공무용 기기로 틱톡을 볼 수 없다는 법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주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하원에서 의결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이 발효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국무부 등 다수의 정부 부처에서 공공장비로 틱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세계부호 1위 자리를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에게 빼앗겼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집계한 실시간 억만장자 순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뉴욕 증시 종가 기준으로 머스크의 재산은 1,813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날 테슬라의 주가는 6.3% 떨어져 160.95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로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면서 주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T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